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앞에 말씀한 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9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내용을 좀 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폴 크루먼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연착륙을 할 것이다. 낙관론적 입장을 받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매우 비관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FED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장밋빛 시나리오다.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미국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지금 관료들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97년 IMF 위기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회색 코뿔소 시대다. 이미 예고된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은행 회장님 혹시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 그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계속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2017년 3월 23일 날 산업은행에서요 보도자료를 내더군요. 산업은행에서요. 네. 다른 데가 내는 게 아닙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향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노사 분규 없이 인력 30% 감축, 총 인건비 20% 절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불황 시대의 노동자들이 5년간 임금을 삭감하고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인원 가축도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선업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이번에 얼마나 올려준 겁니까? 제가 이야기로 4.5% 인상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하청지회 그 해당자 분들에게 4.5%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거기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죠. 4.5%로. 그럼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5년간 인원 감축에 임금 삭감에 대한 것을 감내했는데 요거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또 파업이 됐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110여 개 회사에 11,00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300여 명을 제외한 10,000명 가까이는 타결이 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350명 정도가 요번에 파업에 참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네. 우리 회장님께서 과거 경력을 보면 대학 교수도 하셨고 경제 수석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회장을 했으면 최대 주주의 산업은행 회장이었으면 역할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로서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건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과 풀어가는 룰에 있어서 네. 그 회장으로서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중요 요직들을 했고 제가 그 역할이 없었냐 이거죠. 전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이 협상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예. 저희가 혹시나 이렇게 어드바이스 같은 거 할 게 있으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 파업과 관련해서 피해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회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현재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노무법인과의 상의를 통해서
법률과 상식에 기반하여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그러면 책임을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책임자가 있었던 사업주라든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0%입니까?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겁니까? 발전을 보면 그 부분을 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한 부분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얘기한 앞서 5년간 인교 삭감이나 여러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2분만 딱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논의의 쟁점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풀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전가 문제를 노동자들에게만 8천억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 그러면 사업주라든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때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났을 때 또 다른 기준이 될까 싶어서 과거에 많은 경험들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원청업체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거는 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저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사내 하청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원하청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원하청 관계에서의 뭐 이렇게 특히 하청업체 영세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원하청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하는 바 이번 정부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